맞아요? 그럼 이쪽에도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서 돌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운로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플래시에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램에 다운로드 받겠죠. 그러니까 다운로딩 할 때에는 램으로 먼저 다운로딩 했다가 플래시 메모를 다시 굽는 두 가지 작업이 들어가고, 프로그래밍은 이쪽은 전원만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PC에서 한 방에 프로그래밍으로 플래시에 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그램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도가 워낙 느려요. 차라리 빨리 다운로드해서 빨리 구워버리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펌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AVR 같은 거 개발할 때 이더넷이나 이런 걸로 다운로딩 했던 적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타겟보드에 내 쪽에서 보내줄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보드예요. 그러면 내가 다운로딩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아무리 시간이 느려도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일단 올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빠른 속도로 다운로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트로더만큼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느린 속도 가지고, 그래서 이 JTAG을 가지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AD에서 사용된 요 아트멜 회사는 메모리 회사라 그랬죠. JTAG도 당연히 지원하지만 ISP 기능도 지원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드는 느린 JTAG이 아니라 빠른 USB로도 ISP로 구울 수 있어요. AD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발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밑에 있는 얘기 그거예요. 패럴렐 프로그래밍을 한 번 하는 시간은 한참 긴데 다운로드 짧죠. 프로그래밍 짧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이 오히려 한 번보다 짧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연결하는 게 일단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AD에서 제공되는 시리얼 라인 연장 케이블만 써야지 다른 연장 케이블 쓰면 안 됩니다. 규격이 약간 달라요. 자,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는 이게 순서예요. 이 각각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embeddedmodul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AD는 유저 가이드가 있고 프로그래머 가이드가 있어요. AD에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GUI 기반의 Eclipse라고 하는 그 레몬 ID라고 하는 그 개발 환경 툴이 있었죠. 그것도 별도의 유저 가이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따로따로 받아다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전체적인 순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AD는 윈도우즈에서도 개발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개발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인베디드 리눅스는 무조건 PC에 리눅스를 다 깔아놓고 전부 다 개발을 했으나 AD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GUI 툴을 지원하니까 굳이 리눅스를 다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단 어쨌거나 리눅스 기반의 툴체인이라고 하는 컴파일러 환경을 설치를 하려면 리눅스의 기본 환경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시그윈이라고 하는, 시그윈은 시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툴입니다. 근데 이 시그너스라는 회사가 어디에 합병됐어요? 레드햇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 리눅스 회사에 합병이 됐죠. 맞아요? 참고로 저 시그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RTOS가 있어요. 이코스라고 하는 RTOS가 있어요. 참고로 RTOS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그 대부분의 제품들을 RTOS를 굉장히 많이 써서 일본에서 나오는 프린터 있죠. 후지제록스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코스라고 하는 공개형 RTOS를 써요. 저것도 이 시그윈을 만든 시그너스에서 만든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RTOS보다는 리눅스나 윈도우즈 쪽 프로그래밍이 더 강세예요. 근데 이 AD는 그러한 강세인 리눅스에
리얼타임 성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점들의 RTOS 장점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어쨌거나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선 윈도우즈 자체는 쓰지만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컴파일러를 돌리기 위한 기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그윈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설치하는 방법은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유저 가이드를 보시고 그 프로그래머 가이드에 그 시그윈 설치하는 방법이 화면 캡처돼서 딱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제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넥스트만 잘 눌러주시면 PC에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다 설치가 끝났을 때 이 시그윈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명령어들을 내 컴퓨터에 있는 환경 변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속성이라는 탭에 쭉 보시면 그 고급이 있고 고급에 보면 환경 변수 틱 눌러가지고 패스라는 변수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도 이미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경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경로 설정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미 시스템 베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툴 체인을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툴 체인을 다시 압축을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압축 풀었으면 이 컴파일러를 어디서든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경로 설정 또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만 해주면 개발 환경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만 해주면 개발 환경은 끝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소스라는 건 뭐냐면 에디는 아까 요 DK에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레퍼런스 소스들이 다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 레퍼런스 소스는 다 어플리케이션들이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파일 시스템에서 돌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을 에디를 구매하시면 다 전부 드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련 소스 설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제공된 파일 시스템의 압축을 풀어놓고 그 경로 설정해 주는 게 관련 소스 설치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니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다 끝나 있으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제공된 예제 소스를 하나 컴파일 해보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 하나 짜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리눅스는 이미 리눅스를 돌릴 만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시그윈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곧바로 컴파일러부터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하고 경로 설정한 다음에 곧바로 개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만 보면 리눅스가 조금 더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리눅스는 한 가지 뭐가 어렵다고요?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마우스가 아닌 명령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모르면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를 하려면 인베디드 어떤 이런 거랑 전혀 상관할 거 없이 책 한 권 하나 사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페더럴 책 하나 사시고 설치하시면서 명령어 하나씩 기본적인 건 따라 하셔야 돼요.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카피하든지 복사 뭐 이렇게 뭐 디렉토리를 옮기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VI라고 하는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텍스트형 편집기가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즈는 울트라 에디트도 있고 뭐 에디트 플러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물론 리눅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VI를 많이 써요. 그래서 VI 명령어 정도는 꼭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책 사서 어차피 공부할 겸 거기까지만 하고 책은 꽂아놓고 자습서로 갖고 있다가 작업하다가 모르면 까먹을 때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보고 하세요. 그래서 단계 수는 리눅스가 적지만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제가 툴체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 툴체인의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스를 짜면 소스가 실행되기 위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질 때 내부적으로는 두 단계를 거쳐요. 내부적으로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샵 인클루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샵 인클루드 했을 때 이 샵을 보통 C 언어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처리기, 영어로는 프리프로세서라고 불러요. 왜 전처리기라는 용어가 붙었어요? 학생분은 좀 많이 공부하셨죠? 예?
제일 먼저 처리하는 거. 제일 먼저 뭘 처리해요?